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느꼈고 다음 시즌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말하는 이유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가 끝난 뒤 다음 시즌부터 손흥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 영국 현지에서는 크게 공감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월드TV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각각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른 뒤 두 팀에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축구 분석가이자 레전드 수비수 게리 네빌은 분석했는데요. 먼저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 대해서 분석하던 중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드의 답답한 공격 패턴을 지적하며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가 3대3으로 끝났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드의 움직임과 공격 패턴은 최근 들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링 홀란드는 이날 경기에서 90분 이상 경기를 참여한 선수 중에 가장 적은 볼터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67%의 낮은 수준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손흥민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다. 손흥민과 엘링 홀란드가 자주 비교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른 공격 유형의 선수이기는 하지만 현대 축구에서는 손흥민과 같은 다방면으로 유능한 선수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높은 패스 성공률과 정확한 득점력을 참고해 볼 때 엘링 홀란드보다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 더욱 어울리는 선수라고 다수의 축구 분석가들이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리버풀은 유로파 8강에서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아탈란타에게 3대0으로 패배하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누니에스 역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새로운 최전방 공격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누니에스와 엘링 홀란드는 비슷한 유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손흥민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공격 패턴을 보여준다.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분류되는 엘링 홀란드와 누니에스는 높이에는 장점이 있지만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가 추구하는 빠른 공격 템포에는 어울리지 않는 선수라고 지적받곤 한다. 이와 반대로 토트넘의 손흥민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를 살펴보면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무엇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흥민을 원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손흥민은 엘링 홀란드와 누네스처럼 최전방에서 자신에게 볼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최전방에 위치하며 득점하기에 확률이 높은 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손흥민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공격 패턴의 모든 것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예리한 패스 능력과 함께 경기 템포까지 조율할 수 있는 다방면의 장점을 지닌 공격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역습 시에는 자신이 가진 폭발적인 스피드로 순식간에 상대 문전에 도달하는 파괴력과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킥력은 무엇 때문에 빅클럽들이 손흥민에게 군침을 흘리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게리 네빌은 빅클럽들이 손흥민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고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끝난 뒤 무엇 때문에 손흥민을 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레알 마드리드의 홈 경기장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것을 보고 성공적인 경기 결과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이날 경기를 대비해서 준비한 공격 패턴은 전혀 나오지가 않았고 연습장에서 훈련한 내용이 경기장에서 나오지 않을 때는 승패와 상관없이 큰 실망감이 밀려오곤 한다. 특히 최전방에 위치했던 엘링 홀란드는 앞으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토트넘의 손흥민처럼 다양한 공격 패턴을 지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홀란드가 위협적인 선수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최전방에만 고립되는 플레이를 한다면 상대 수비수들은 홀란드를 막기가 훨씬 편해질 것이고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의 플레이는 홀란드에게는 완벽한 교과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과 같은 다재다능한 선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창의성을 불어넣기에 충분하고 손흥민으로 하여금 기존의 선수들은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자신한다. 이번 시즌 우승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과의 경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손흥민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전술을 써봤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새로운 모습과 공격 패턴을 보여준 것을 참고해 본다면 남아있는 토트넘과의 경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한다. 매번 우리를 상대로 미친 듯한 활약을 보여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선수를 영입한다면 내가 가진 고민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선수는 손흥민이라고 생각하며 재계약 종료가 임박한 손흥민이라는 매력적인 매물은 없다고 자신한다. 그리고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서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손흥민에게 친숙한 선수가 이곳에는 다수 있다고 생각한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활약했던 카일 워커가 있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케빈 더브라위너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선수들도 항상 새롭고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하길 바라고 있으며 능력 있는 선수는 주변 선수들에게 함께 성장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손흥민과 같은 장점이 많은 선수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다. 오랜 시간 동안 감독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원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를 손에 넣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손흥민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고 우리 선수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감독은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감독 말처럼 엘링 홀란드의 공격 패턴은 너무 단조로운 것 같고 엘링 홀란드의 발밑으로 볼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 것을 펩 감독이 지적하는 것 같아. 엘링 홀란드는 좋은 선수이기는 하지만 손흥민과 같은 유형의 공격수와 함께 뛰어야 시너지가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감독이 훌륭한 감독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생각해낸다는 것이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펩 감독은 손흥민이 필요한 것 같아. 펩 감독의 말처럼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 간다면 자신에게 익숙한 선수가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케빈 더브라위너의 패스를 손흥민이 받는다면 손흥민의 득점력은 지금보다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일본에는 손흥민과 같은 유형의 선수가 있어야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 생각해. 손흥민처럼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패스 능력, 그리고 높은 득점력을 지닌 선수는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야. 이렇게나 다양한 능력과 함께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는 손흥민을 향한 맨체스터 시티의 관심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같은 아시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 언젠가는 우리 미토마와 함께 경기를 뛰길 바라며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과연 벌어질지가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이야.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